네, 출란교실입니다. 위쪽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산불이 경북 지방에만 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산 방향 쪽으로 이 경남 쪽도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고속도로 가면서 그 블랙박스 영상들을. 그래서 이 부산은 바다도 있지만 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쪽은 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되는데, 이 부산 쪽으로 이 불이 번져서 내려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황폐화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많은 희생자들, 피해를 보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걱정은 기본이고요.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 출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출란 자생지가 완전히 황폐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게 출란하는 사람들에서만 이제 그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저 출란 자생지인데 소나무도 웅창하고 저희가 이제 난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 산불 나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저는 플러스 알파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애란인들이 가끔 산에 가서 뭐 5개, 6개 갑옷이 이렇게 조금 끼가 있는 거, 그런 거 좀 캐오는 걸 가지고 뭐 자연 훼손이니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이런 산불에 비하면은 훼손 정도의 축에도 못 끼죠. 이런 것들,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고 출란 자생지가 황폐화되는 그런 그 크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영상에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은 자연재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인적이 드문 중턱 쪽에서 인류 쪽으로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전부 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그 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났다는 것. 그리고 이 면이 딱 일정한 면, 즉 바람을 받아가지고 산이 번질 수 있는 일정한 면에서 났다는 것,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음모론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논리가 또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음모론이 사실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정말 그 저질러진 산불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 철저한 조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금액으로 보면은 뭐 몇천억이 아니라 뭐 몇 조 단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근데 그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는데, 그 뭐 과자 봉지를 태우려고 산불을 낸 분들, 그리고 성묘객이 산불을 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군지 다 잡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주변 바운더리의 조사까지 전부 다 해서 정말 이것이 공통점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언론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쪽의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스럽고 더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서 공통점이 없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정말 실수인데 한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몇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중턱의 한쪽 면에 뭐 바람을 잘 타도록 이렇게 해서 동시에 실수가 저질러졌다, 이러한 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 음모론이 막 흉흉하게, 지금 정세도 불안한데 막 돌고 돌면은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대한민국 풍난대전, 그 풍난 전시회에 있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난 동영상 전시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출란 전시회하고 좀 뭐가 어떻게 다를까. 저는 이제 풍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동영상을 봤는데, 그
풍란은 뭐 출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품종별로 대상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전체 하나 최고의 희소가치성이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대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륜 부분의 대상, 뭐 중투 부분의 대상, 또 뭐 그 꽃이 빨간 꽃인데 그 색화가 나오는 부분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단엽 부분의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풍란도 이게 대표적인 품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 품종별로 대상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출란도 만약에 품종별로 산반 부분의 대상, 사피 부분의 대상, 복륜 부분의 대상, 이런 식으로 상을 만약에 준다면 뭐 스타 난초만 상을 받는 것이냐, 난초에도 뭐 가격이 싼 건 난초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싹 스쳐가더라고요.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화와 약재살포, 어떤 분이 댓글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봄철에 신화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살균제, 살충제 쳐도 괜찮겠는가?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괜찮다 그러고 하는데 출란교실에다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이렇게 뭐 검색을 해봤어요. 또 괜찮다고 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올리는지 궁금해서 올렸는데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안 된다고 올리시는 분이 있고 막 중구난방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노출을 시키니까 그래서 에란인 분들이, 초보 분들은 검색을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기에는 좀 다소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란교실의 입장, 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켰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은 신화에다가 약재를 살포하는 것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출란교실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야 뭐 다른 조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하는 것이 기본이다. 신화는 어차피 연약질이기 때문에 약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죠.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이것을 농도를 정확하게 뭐 잰다 하더라도 조금씩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한 농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농도가 성인 촉에 한해서 기준으로 농도지 신화를 기준으로 한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는 그러니까 성촉하고에 비교했을 때 농도가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낮으면 그러면 신화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설명이.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사람하고 제가 똑같다 그랬어요. 어떤 피부 연고나 뭐 또 약을 갖다가 바를 때 어른들 피부에 바르는 것과 아이들, 갓난아이의 피부에 바르는 그 약이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상당히 영양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식물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것이 좋다. 살충제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살균제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요것이 저희 기본적으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병이 오고 또 불안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화가 다 자라는 초여름, 뭐 여름 초입까지 그러면 약재를 살포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약재를 출란해도 꼭 살포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약재가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병이 올까봐 예방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우리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기본적인 에란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란에 병이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탄저병이라든가 뭐 입마르병이라든가 무슨 병이라든가 이런 게 뭐 연부병이라든가 이런 게 올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출란교실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좀 건조한 느낌으로 가도록 키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만 지켜준다면 병이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곰팡이 균이 좀 자주 와서
뿌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곰팡이균들은 봄에 이제 신화가 나오기 전에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방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신화가 다 성초까지 이 중간까지 왔을 때 그때 한번 쳐도 그 간격 정도가 뭐 한 몇 개월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2, 3개월 정도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분 안에 있는 곰팡이균을 싹 멸균을 했다면은 한 2, 3개월 정도는 뭐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곰팡이균 외에 다른 뭐 다양한 약재를 살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곰팡이균도 분 속에서 자생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줘야 된다 그러면 잎을 피해서 분에만 이렇게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희석 비율은 무조건 준수해야 되고 그 희석 비율보다 조금 낮아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약해를 좀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녁 시간대 약을 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약해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화가 있을 때는 저녁 때 줘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좀 안전성을 고려한 방법으로는 약재 선택입니다. 화학 농약보다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약재가 있어요. 유기농 약재라고 흔히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 거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촉이 됐을 때는 쭉쭉쭉 살포해 주셔도 무방하죠. 그러나 너무 단저병이라든가 민마른병이라든가 연부병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병을 걱정하셔서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막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이 습도 관리하고 너무 그 비료의 농도, 그러니까 비료 주는 횟수가 너무 많아서 과비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란이 저항력이 상실돼 가지고 병이 오는 것만, 그 물 주기로 인해서 물 주는 거 그리고 비료 주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방만 하더라도 베란다에 난에 그 잡병들이 오는 확률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 뭐 키우다가 온다 그래서 그걸 크게 걱정하시는데, 뭐 와봐야 한두 번 정도 올까, 그 저항력이 적은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난 병이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괴롭히는 것은 곰팡이균 위주예요. 그래서 너무 살균제를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자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웬만하면 안 주셔도 되는데, 더군다나 신화가 있다면은 안 준다 한들 뭐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출란교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